모든 게 다 제 탓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시선을 밖으로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보면서 살면 끊임없이 나는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 넌 이거 하는데 행복해? 거봐, 했으니까 됐잖아 라는 식의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에 만족하고 이러는 거에서 제가 힘을 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배우가 아니라 책의 저자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얘기 우리 함께 소통해봐요. 제가 좀 한동안 방송에서 안 보였었죠. 그랬던 이유가 하지도 않고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오래 쉬어서 대본을 외울 수 있을까? 현장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젊었던 20대에 많이 활동하던 때에 저를 갖다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시 하면은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런 후회와 비난과 막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직업은 노력을 이만큼 하지만 이날 이게 실수해서 이거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사실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고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결과에 많이 집착하게 됐던 것 같고 중간 과정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고 일과 관련된 활동이나 사람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보나 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사실 저에 대한 기준을 좀 많이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숙련자인 그 시간과 노력을 쌓아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제 기준에 놓고 처음 하는 주제에 열심히도 안 하면서 맨날 그만큼을 못한다고 저를 좀 굉장히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됐어, 안 되네 나는,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아마 그것도 시선이 밖으로 나가 있어서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버려가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요가를 하면서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매트 위에 서서 또 수련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꾸준히 하면 내 몸이 점점 유연해지고 힘도 생겨서 버티면서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노력했던 저에 대한 헛된 것,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였었나. 사실은 그것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어제와 다른 나,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진 나, 그리고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지만 한 번 더 해내는 나, 기특한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제 스스로가 진실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니 그 섬세하고 미묘한 차이들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과정의 중요함을 알게 되다 보니까 뭔가의 완성, 결과에 집착하던 나를 내려놓게 되니까 그냥 못해도 되고, 그냥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해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조금 더 달라지고 발전했다는 내가 너무 기특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큰 것을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던 이거에서의 힘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훈련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하타라는 요가를 하다 보니까 부동의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한 동작 안에서 짧게는 5분, 길게는 막 40분 눈을 감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그럼 오롯이 내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가고 내 모든 감각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게 돼.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동작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마주하게 되고, 그런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 안에서 그걸 또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흘려보내는 연습, 그 안에서 편안해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호흡이 가빠지는 저를 느껴요. 그러면 그때 다시 호흡을 다시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으로 가지고 오면 그런 감정들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이렇게 평온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나는 몸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나는 여기에 힘을 못 주네, 나에 대한 또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내가 안 되는 동작이 막 빨리 돼. 그러면 사실은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질투도 생기고 나에 대해서 또 실망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집에서 혼자 수련을 하는데 혼자 하니까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이 동작이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것들에서 왜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시선을 집중하고 수련을 하고 달라졌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만큼 잘하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시선이 밖으로 나가 있지 않으면 뭘 하는데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남들의 시선이 있으면 왠지 잘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약간 실수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남들이 보면은 그럴 줄 알았어 라던가 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던가 그런 불편한 마음,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다 안 하게 되고 내가 하는 거 한번 봐,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을 밖으로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보면서 살면 끊임없이 나는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 넌 이거 하는데 행복해? 거봐 했으니까 됐잖아 라는 식의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에 만족하고 이러는 거에서 제가 힘을 빼기 시작한 것 같아요. 힘을 준다는 건 실은 남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을 주게 되잖아요. 삶에도 그렇고 내 행동에도 그렇고 다 물론 100% 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극한의 상황에 가면 저도 다시 돌아가죠. 근데 그래도 이제는 알아차리기는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화내네? 왜? 왜 화났어? 또 긴장하네? 왜 긴장해?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한번 수정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가를 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지만 아직은 내가 더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게 남았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하면서 요가할 때만은 굉장히 차분해지고 집중하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머물고 막 이러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좀 꾸준히 하게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하다가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하다가 난 안 돼 라고 하는 건 잘하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만큼 할 때에는 몇 년간의 수련이 있었고 진짜 눈물과 땀이 있었던 그 노력과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거 국한 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거에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꾸준히 어느 정도는 해봐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다룰 수 있게 돼야, 그래야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간이 오고 나면 그러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재미가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차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가를 하는데도 흉추가 엄청 잘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막 6년, 7년, 8년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발에 머리 안 닿는데 와서 한 달만 하면 휙 머리가 닿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력이 잘 안 키워져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가는 동안 힘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훨씬 더 좌절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시간 도전하고 노력하고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 동안, 그 도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머리가 닿지만 이 사람은 6년 동안 닿은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마음이 이만큼 키워진 거죠. 그리고 몸의 힘도 이만큼 키워진 거죠. 그리고 뭐 발이 머리에 닿아야지 잘하는 건가요? 내 몸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지고 힘이 길러지고 유연해지면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중요한 걸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차근차근 쌓아야 됐던 게 없었으니까 충격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충격에 너무 흔들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뿌리를 좀 더 깊게 내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에 너무 잘 되고 그러는 것들이 꼭 축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한 번에 잘 되고 한 번에 성공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더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러 다니면서 저는 이제 요가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저는 이랬었는데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꼭 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나만의 요가를 찾는 거예요.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으면 남들이 좋은 거, 남에게 좋게 평가되는 거, 이런 거에 집착했던, 그래서 불안하고 나만 뒤진 것 같고 이러는 마음에서 점차 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나한테로 돌아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고 싶은 것들, 나만의 요가를 찾아서 조금씩 이거를 채워나가면 훨씬 더 용기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도 썼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살아왔던 나의 습이 5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죠. 내가 막 긴장하고 이거 할 때 떨고 있고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또 욕심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알아차리고 그냥 해. 너 다 가지고 있잖아. 네가 다 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에 대한 신뢰를 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에 도전하고 모르던 미지의 세계의 어떤 안 했던 영역으로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에 엄청난 힘을 보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막 마음이 급하거나 그렇게 잘하고 싶거나 막 이러면 호흡이 막 거칠어져요. 그럴 때 늘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알아차리잖아요. 내가 숨이 거칠었네. 혹은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그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럴 때 천천히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내쉬고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실은 이 셋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흡이 그만큼 짧아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그러면 내쉬고 일로 쉬는 거예요. 일로 쉬어야 되는데 이러기로 쉬면은 승모근을 계속 쓰니까 피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여기 두통 오고 여기 맨날 땡기고 여기 고만 말이 올라가 있고 다 이런 거예요. 내리고 숨을 일로 쉬는 거예요. 복식호흡이라고도 하고 몸통호흡이라고도 하거든요. 사실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현대인이 이제 긴장하고 늘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 숨을 일로 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정성스럽게 몸통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명상할 때나 요가할 때나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3번만 해도 와 격했던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때는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 있으면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몸이 막 힘이 들어가서 경직되니까 실은 몸이 아파요. 긴장하고 화나는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막 이래도 사실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은 호흡을 하면은 내가 내 몸에 훨씬 더 이완을 해줄 수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좀 툭 떨어져져요. 근데 우리 보통은 약간 이렇게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요이 땅 막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내 몸에 호흡을 보내는 것.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만약에 3초도 너무 버거워 그러면 더 짧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아니면 너무 긴장했어. 이러면 내쉬는 숨은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는 좋은 공기, 내가 들이마시는 이 산소를 내 몸 곳곳에 다 보낸다 생각하고 이미지예요. 내쉴 때는 내 몸에 있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감정들, 생각 찌꺼기들, 나쁜 에너지들을 내보낸다 생각하고 이 순환 호흡으로 한 5번 하고 나면 막 여기 답답하고 이랬던 거는 정말 숨쉬기가 되게 편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 호흡도 굉장히 좋고 다른 때는 그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눈을 감고 하고 있다 보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한 번도 쉬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런 주저리가 있구나. 주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바라보고 그러다 또 호흡에 집중해 보면 걔가 사라지고 또 그러면 또 뭐가 또 주절주절거리고 뭐가 떠오르고 이러면 또 다시 내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에 집중해 보고 이렇게 좀 내 안에 고요히 머물러 보고 내 몸의 호흡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높은 단계의 그런 명상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의 일상에는 그렇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능하다면 같은 길이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하면서 한 5번, 10번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에 기립근에 힘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1분도 힘들 거고 3분 하는 것도 힘들 거고 5분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눈을 떴는데 20분? 그런데 그렇게 호흡하고 머무르고 탁 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눈이 안경 렌즈 닦은 것처럼 눈이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피로가 풀어진 거야. 그렇게 계속 호흡하고 딱 나면 얼굴도 좀 좋아져 있어요. 예뻐져 있어요. 그만큼 내가 편안해진 거지 막.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명상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호흡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자기 전에 하세요. 저 누워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살고 있으면 저 여기 도시에 못 살고 저 산에 가 있어야죠. 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알아차린다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삶을 훨씬 더 편하게 풍요롭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거, 그런 것에 좀 더 나의 삶을 집중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